방심이 출범이 2008년이거든요. 16년 지났죠. 지금까지 지상파 과징금은 6번밖에 없었어요. 한 3년에 한 번꼴로 할까 말까한 징계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유희림 방통위 체제 출범하고 나서 MBC에 그동안 몇 번 과징금 때렸습니까? 3번입니다. 그럼 4개월 지났는데 3년에 하나 방송사가 받을까 말까 한 거를 4개월 동안 MBC에만 3번을 때린 거예요. 이 3번이 각각 뭡니까? 첫 번째는 2022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해서 과징금 3천만 원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보도에 과징금 4,500만 원을 물렸고, 또 어제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게 입틀막인 거죠. 네. 특히 MBC를 상대로 MBC가 16년 동안 이 과징금을 한 번인가 2번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근데 4개월 동안 3번 연속으로 때리는 거예요. 입틀막인데 이번 총선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입틀막 소용없다는 거죠. 입을 막는다고 투표까지 막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게 이 한반도 모여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중 하나인데, 힘으로 억지로 잠시 입을 틀어막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치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때가 되면 뒤집습니다. 이게 일본의 근현대사와 비교해보면 금방 그 기질적 차이가 확인이 되는데, 일본의 60년대는 우리나라 80년대 이상으로 학생운동이 과격했어요. 거의 전공투 세대라고 불렀는데, 근데 실패했거든요. 실패하자 이 일본의 학생운동 진보 진영은 사실상 괴멸됐어요. 우리는 학생운동 세대가 제도권 정치로 쭉 이어져서 왔는데, 일본의 진보 진영은 그때 괴멸돼서 전후로 일본의 정권 교체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본 민당이 3년 정도 하다가 끝났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70년 이상 일당 체제예요. 우리나라에서 70년 동안 국민의힘만 집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일본은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한테는 흔한 광화문 촛불 집회 같은 거 없습니다. 10,000명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우리는 100만 명 모이는 게 드문 일이 아닌데, 그만큼 이 일본의 민주진영, 진보진영은 와해됐다. 반면 우리는 일본에는 겪지 않았던 군사 쿠데타도 2번이나 있었고, 군인들이 자국민을 학살을 5.18도 겪고 했지만 결국은 항상 이 시민들이 그 정권을 끝을 내죠.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입을 막아도 검찰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세워도 결국 총선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임기 동안 입틀막 앞으로도 계속하면 그 끝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자, 어제 또 과징금 때렸다는 얘기고, 대통령은 어제 뭐 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일단 총선 결과 직접 입장을 밝힌다고 했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제는 뭐 하셨어요?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생 토론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게 마지막 국무회의 아니었나? 그죠? 자, 그때 한번 봅시다. 우리가 24번을 민생 토론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25회 민생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네, 민생 토론회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이후로 지금 영상이 올라오는 게 없어요. 오늘 국무회의 때 입장 밝힌다는 거고, 그러면서 언론 보도 보면 공직기강 얘기가 나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대통령 본인은 아주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민생 토론을 그렇게 많이 했고 민생을 그렇게 챙겨왔고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사안들을 부처 공무원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잘못이 아니라. TV조선에서 어제 1년 반 만에 도어 스태핑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도어 스태핑 언제 끝났었죠 이게? 2022년 MBC 이기주 기자가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이제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질문을 하고 반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끝났잖아. 그렇게 했잖아. 반말하지 마세요. 보도를 잘하세요, 정막은.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끝나지. 영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해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이랑 기자들 질답하는데 부정관님이 끼어들어가지고 끝났잖아. 왜? 끝난 상태. 끝났는데 왜 부정관님 끼어드냐고요? 뒤에 가시는 분. 대통령이세요? 뭐 대통령?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 이후로 도어 스태핑이 끝났죠. 저게 언제라고요? 2022년 11월 18일입니다. 오래됐는데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할지도 모른다고 TV조선에서 보도했는데 그러면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할까 하는 생각을 왜 했겠어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선거 결과 이렇게 나왔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설명하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은 가상현실 속에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관대하고 위대한 통치자인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움직였어. 그래서 선거도 졌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선거를 이길 줄 알았다는 거죠. 가상현실 속에 있어요. 아무도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진작에 잘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법률수석실도 만들다고 하고 있어요. 예. 왜 이런 거 만들까? 언론에 보도가 많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비롯해서 특수부 후배 비서진들 플러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해 왔는데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당선돼서 빠져나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리도 날아갔잖아요. 이 옛날의 통제 방식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 통제 기구로서 이걸 만들려고 한다고 저는 봅니다. 남은 임기 더더욱 검찰에 의지하고 싶겠죠. 근데 검찰이 언제까지 그럴까요? 저는 그 시효가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